대한민국의 이혼 아주 핫하시다고. 예. 종편 채널이나 이런 하신다고. 또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보셨어요? 저는 너튜브도 봤고. 우리 찬원이가 봤어. 다 봤고. 엄마 봤대. 엄마가 봤대. 우리 찬원이가 다 봤대. 엄청 좋아하시겠어. 아니 진짜 저는 실제로 법률 쪽으로 좋아하지. 굉장히 좋아요. 관심이 많아서 파요. 법률 너튜브를 굉장히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튜브 하시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가 1, 2년 차 때만 해도 사실은 이혼보다는 그 불륜 때문에 하는 위자료 청구 이런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어도 아, 나 못 참겠다. 그냥 이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아니 낫겠다. 얼마 이렇게. 안 됐으면 뭐 어느 정도요? 그래서 일단 선임 건수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네. 상담 건수로 하면 그냥 1년에 200건은 좋게 그 200쌍 이상이 이혼을 위해서 상담을 받죠. 주에 4번. 네, 그렇죠. 아 근데 난 궁금한 게 신혼에는 왜 이혼을 해요? 왜냐하면 신혼 때에는 아직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서로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난 내가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생기고 조율이 안 될 때 그래서 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기가 어릴 때.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산다. 애기 때문에 산대잖아요. 산다. 네. 근데 요즘에는 엄청 들었어요, 그런 저도. 것보다는 예. 아니 어차피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면은 이 영향을 다 받을 텐데 맞네, 내가 맞는 말이야. 뭐할로 참으면서 살지? 오히려 이혼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한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수능 이혼이라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아, 수능 때까지만. 예, 학창 시절 아들 클 때까지는 이혼 안 해요. 그런 얘기 많았어. 희생이야 희생 그거. 우리의 고3 뭐 고3까지는 까지는 내가 네 참는다. 꼴도 보기 싫지만 삼는다 그렇지. 하다가 수능 끝난 이후에 이제 이혼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 사이 부모가 안 좋은 거. 그렇게 사이좋게 안 지낸 걸 알고 있는데 겨우겨우 참고 사는 걸 알거든요. 그치. 그럼 차라리 빨리 그냥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다 알았어. 제가 우리 다 클 때 다 알았잖아요. 니들 때문에 산다니까. 아 그럼 정 때문에 헤어지던가. 산다 그랬고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랬고. 왜 나 때문에 산대? 아 그렇게 했구나. 아 항상 우리 다- 다 얘기했는데. 다 왜 그 세대 우리 그래? 아닙니까? 제가 아는 여행사 분은 이제 그 신혼여행 오기로 한 커플이 네네. 신부만 나갔대. 공항에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비행기 안에서 싸워가지고 신랑은 안 나오고 신부만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좋은 신혼여행지에서도 싸우지. 그런 의견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하러 와서도 싸워요? 아 그런데 상담하러 올 상담하러 때는 와서? 오지 않아요? 갠플이니까 그렇죠. 따로 와요. 그런데 사실 엄청 본격적으로 싸우는 게 이제 법정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 재판은 당사자는 출석이 의무는 아니에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네네. 그런데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더 억울하다는 걸 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당사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올 때 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대동. 언니들, 식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이제 가족끼리 법원에 오는데 사실 그 소송에서 막 법원에서 만나기 전에는 서로 막 연락 차단하고 안 하는데 딱 거기에서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뭐 제3분의 그런 주장을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은 돈 때문에 많이 싸워. 맞죠. 법원 밖에서 특히 가정법원은 가족끼리 막 소란스럽게 2차 재판이 공성하는 일어나는군요. 건데, 맞아요. 2차 분쟁이 거기서 바깥에서 법정 일어나는군요. 밖에서. 법정 밖에. 왜냐면 법정 안에서 싸우면 경위님이 이러지 말라고 끌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올 때 일부러 좀 한 텀을 둡니다. 저쪽 다 가면 가라. 서로 안 부딪히게. 괜히 나갔다가 부딪히면 골치 아프니까. 그치. 법정 안에서는 한 사람이 말하면 치 이게 계속 나와요. 거짓말 한다고. 그러면 이제 경위가 이제 판사가 조용하라고 하고 어이없어 하는 거지. 뭐치 계속 들려요. 뭐 이럴 때마다. 어이없어. 정숙해달라고 하는군요. 네. 어이없어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은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외도 아니에요? 성격 차이지, 성격 이거 차이. 왜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야, 성격 차이가 차이.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저는 어떤 겁니까? 바로 전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륜도 그러니까
만나서 썸 타고 있던 단계가 됐던 뭐 2, 3년 만났던 아니면 정말로 집을 다 속이고 뭐 10년 이상 만난 사람이 있던 그 양상이 다양할 뿐 1순위는 저는 불륜이라고. 아니 그런 거를 성격 차이로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왜냐하면 대부분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뒤로 바람 피우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맞아. 나는 막 다들 부러워하는 막 인고 부부에 그렇지. 난 우리 남편 너무 잘해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 하면 그거를 내가 얘기하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자책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내가 평소에 너무 못해서 그랬구나. 배우자가 불륜한 거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니요,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다.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이고 그 사람이 설사 나한테 섭섭한 게 있었다? 그러면 조율하거나 진짜 안 맞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야지. 왜 불륜? 이렇게 되거든요. 방법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됐는데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 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까? 그래서 대부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뭐 경제적으로 안 맞거나 아니면 뭐 괜히 시부모님 얘기하거나 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는 안 하는구나. 그렇지. 자기가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아니 근데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상대의 불륜으로 인해서 네. 이제 찾아오는 경우는 같이 전투력이 막 올라가서 같이 네. 변호하실 것 같은데 네. 의뢰인이 네. 불륜의 대상자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죠. 많죠, 네. 절반이 유책 배우자일 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혼을 요구한다고요?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찬원 씨한테 이혼해! 했어요. 우리가 부부라는 존재.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겠네. 사위입니다 사위. 이혼한다는데 지금 그러네.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람 펴놓고 이혼해! 했는데 우리 찬원 씨가 난 이혼 안 할 거야 이러면 기각에 당하는 건데 왜 상담을 받으러 오시냐면 변호사님 저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 재산분할 해줘야 돼요. 이런 걸 그다음에 물어보거나. 이제 재산으로 소송에 가는 걸린 상태에서.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이혼하게 만들 방법을 수가 찾아보자. 있냐. 그렇게 오시죠. 아니 근데 그 사건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좀 황당한 불륜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뭐 이제 공개적으로 사연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렇게까지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우리가 조리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조리원에서는 조리원 동기 문화가 있어요. 맞아. 그럼 조리원 동기 문화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동기랑 막 친하고 막 서로 막 모유 수유할 때도 얘기하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출소한 이후 퇴소라고 해야 되지? 출소라고 해야 되지? 출소라뇨. 애 낳는 게 출소라뇨. 아, 나 저부터 교도소. 예. 제가 그 차이인데 너무 다르네요. 네, 저 출소란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출원. 퇴소한 이후에, 퇴소한 이후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되고 하는데 절친되더라고. 그때 친해진 동기 중에 그 아기 임신했을 때 이혼해가지고 혼자 애를 키운다고 한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도 안 오고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몸 풀고 하니까 그게 힘들게. 너무 짠하잖아요. 근데 아직 본인도 회복이 안 됐으니까 남편 시켜가지고 방에 뭐 과일 좀 갖다 주고 와. 하지마! 진짜로? 진짜 왜 그랬어? 하지 마라 진짜. 나보다 하루 먼저 나가는데 태워다 주고 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했는데 둘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왜 그랬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내 와이프가 다른 애도 아니고 내 애를 이제 출산했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자기는 나도 있고 자기너는 장모님도 경제적으로 막 잘 챙겨주고 하는데 진짜 말 같지도 않아 정말. 걔는 혼자 있고 집도 어렵고 해서 내가 마음 흔들렸어. 말도 안 돼, 미안해. 진짜. 아이 뭔 헛소리야. 말도 안 돼, 진짜. 야 근데 일부러 재산 좀 더 받으려고 막 그렇게 막 씌우는 경우도 흠집내는 거 있겠다. 많겠지. 근데 재산 분할하고 이런 위자료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람 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에요? 완전 아니에요? 별개예요.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남자가 완전 바람을 폈어. 막 양다리 뭐 어마어마하게 폈어. 근데 돈은 이분이 이제 더 많이 벌고 막 했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혼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맞아요. 우리 법은 위자료 그래요. 조금 받는 거예요? 우리 법이 좀 그래요. 위자료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 손해배상이거든요. 네. 사람이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정적 손해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해요. 미국은 징벌 손해 같은 게 돼가지고
엄청 거액의 배상을 맞아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절반 날라간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막 왔다 갔다 몇백억씩 하잖아요. 왔다 갔다 빌 게이츠만 해도. 몇조 날라갔잖아.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무만 좀 다르긴 한데 그 손해를 한 3천, 많으면 5천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재산 분할은 지금 부동산 큰 거 하나만 나눠도 몇 억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를 우리가 변호사들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 재산 분할이 그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외국은 뭐 그냥 결혼하면 무조건 절반 거의 줘야 된다. 뭐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또 결혼 전에 번 건 또 따르고 뭐 결혼 이후에 또 뭐 이게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투교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혼인 전에 벌었던 거, 내가 모아놓은 거, 뭐 부모님한테 받은 걸 투교재산이라고 해서 이건 공동재산이 아니니까 안 나누는 거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배울 때 이론상은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쓰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부가, 내 배우자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그 투교재산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실무상으로는. 종국이 형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럼. 웬만하면 잘 살아라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갈게요.